안녕하십니까. 세상같이 TV입니다. 연일 폭우로 피해를 많이 입고 상심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지방에 많은 것 같습니다. 또한 또 날씨가 많이 더워지니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유와 균요, 한국 내 감정이라는 제목으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예전에 관가, 일가, 관요와 가요는 한 가족이다, 한 집안이다 라는 말씀을 드린 적도 있고 또 구별하기 힘들다라는 문헌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청나라 때 문헌을 보면 여요와 균요가 구별하기 힘들다라는 문헌이 있다. 그런 글들이 있다고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이면 여요라고 이야기를 종류로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또 균요는 붉은색과 푸른색이 담겨져 있는 문양이 있기에 쉽게 구별이 되는데 왜 여요와 균요가 구별이 힘든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한 번쯤 생각하는 시간을 오늘 가지고자 합니다. 여요와 균요 중 천청류를 사용하는 도자기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천청류를 사용한 도자기 중에 또 색상이 붉은색을 띠지 않는 것을 보면 여요로 착각을 하는 균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근거를 가지고 제가 보여드리는 사진들을 보고 여러분들께서 한번 판단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송나라 분청령권 사발에서 송나라 때 나왔던 연화완입니다. 지금 있고요. 그 다음에 빅렬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2023년도 3월 23일 뉴욕 크리스티에서 두 조각의 파편이 1억 2천에 경매 낙찰되어졌습니다. 크기는 한 조각은 10.8cm, 나머지 조각은 9.5cm입니다. 그래서 깨어지지 않는 완전본이 아니라 그 깨어진 조각도 여요가 북송 여요가 1억 2천에 2년 전에 경매 낙찰이 되어졌습니다. 그만큼 이 시기에 여요는 귀하기 때문이다라고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이 자료인 것 같습니다. 청나라 때 건륭 때 쓰여진 자료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요의 천청류를 사용한 연화, 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안에 내용을 간단히 보면 높이 10.4cm, 직경 16.2cm, 저경 바닥 직경이 약 8cm. 주로 이러한 종류의 화려한 보온 그릇은 종종 차 주전자와 함께 사용된다. 차 주전자 안에 액체 온도가 내려가지 않도록 따뜻한 물을 붓는다. 당시 남북 요장에서 모두 제작되었던 그릇이며 이 보온 그릇은 정교하게 만들어졌다. 아름다운 유약을 자랑한다. 또 이 여요에서 이 연화잔으로는 유일하게 남아있는 작품이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건륭 때 앞대에 또 앞시기에 전세되어 내려오던 여요를 이 건륭 황제가 모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모아놓은 여요 중에 연화완에 대한 부분은 이 한 점이다라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설명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보이는 지금 건륭이 이야기한 연화잔입니다. 연화완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이는 것은 크기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제 보이는 사진들이 색상이 아주 다르게 보이는 경우도 있고 비슷하게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기물이라 하더라도 조도나 광도에 의해서 또 자연광이냐 또 사진 찍는 사진기에 의해서 색상이 조금씩 바뀌는 것이니 그 색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라는 관점으로 하나하나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이는 연화완은 방, 송, 관균요, 화구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인대 송나라 때의 관균요에 대한 방인대 화구완, 연화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고 이것은 감정을 하는 책에 나와 있는 자료를 제가 캡처를 해서 보여드립니다. 물론
이런 여요나 균류에 관련된 부분은 저 같은 경우에는 확대경을 통하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포 공부를 하고 유명 공부 또 확대경 공부를 이때까지 해오면서 보아온 자료 중에 한 장을 보여드린 것입니다. 주로 일반적으로 균류라 하면 지금의 붉은색과 푸른색이 이래 들어가 있는 문양이 들어간 것, 그래서 금방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것이죠. 그런데 왜 여요와 균류를 구별하기가 힘들다라고 하였는가에 대해서 이제 사진 한 장 한 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도자기의 기포 상태, 다시 말해서 얼마나 노화가 일어났는가, 대략 어느 시기쯤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잠시 보면 안에 확대경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포 공부하고 연대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서 참고로 한 장의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지금은 수선반입니다. 여요 수선반인데 이것은 대만 박물관에 가면 항상 전시되어 있는 기물이죠. 일명 꽃을 꼽는 화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의하면 송나라 동안에 가장 인기 있는 도자기다. 그러니까 여요가 송나라 때 가장 인기 있는 도자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연화완입니다. 이런 연화완 모양의 크기도 거의 비슷한 16cm 정도 직경이 되는 완의 또 다른 기물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뒷면이고요. 이것은 어떤 종류의 완인 것 같습니까? 지금 보이는 것은 여요이겠습니까? 균요이겠습니까? 지금도 다른 자료에서 캡처해서 가져왔습니다. 송나라 여요라 되어져 있고요. 확대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중국에서 청나라 때에 내려오는 자료에 의하면 여요는 매미나 잠자리 날개에 들어있는 그런 어떤 문양,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빅렬문이 잠자리나 매미의 날개에 들어있는 그런 어떤 빅렬문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문구도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여요이겠습니까? 균요이겠습니까? 지금 보이는 것은 여요이겠습니까? 균요이겠습니까? 확대를 내보면 이렇습니다. 이것은 지인이 가지고 있는 도자기 사진을 빌렸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는 양자 감정기라고 합니다. 양자 기계라 그러죠. 양자로서 시대 연대를 감정하는 기계, 양자 계측기라 그러죠. 그래서 중국에 또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측정하는 방법을 예전 시간에 영상으로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전에 있는 첨단 과학 감정을 이라고 하는 곳에서 감정을 한 사진입니다. 지금 현재 연대, 이것이 지금 연대입니다. 1107년에 나온 것이죠. 송나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자기가 1107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도자기가 1107년에 나왔다면 이것은 송나라 연화완입니다. 확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요이겠습니까? 균요이겠습니까? 아니면 관요이겠습니까? 이것은
주로 이제 3종로, 향로로 사용되어졌다라는 것도 있고 필새로 사용되어졌다라고 또 명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물론 그 크기에 따라 또 다를 것이고 사용 용도에 따라 다르겠죠. 지금 보여졌던 조금 전에 보였던 그 지금 3종로에 대한 부분입니다. 필새로 사용되어졌다라고 하지만 이것은 지금 1119년입니다. 그래서 960년도에서 1279년도까지가 송나라이니 이것은 송때 시기에 지금 도자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송 말 정도 되겠네, 그죠? 그래서 이 도자기입니다. 이것이 1119년으로 양자 개측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개측된 감정원에서 감정을 한 감정필정이라고 해서 1119년 그래서 이것이 1119년으로 놓으면 그에 대한 감정을 한 스티커를 지금 붙여주고 지금 1119년이라고 필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 첨단 사이언스, 첨단 과학이라고 들어가 있죠. 그래서 대전에 있는 감정원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양자 감정에는 이곳에서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도 안목으로 하지 않고 그래도 감정을 내서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감정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확대를 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쪽은 이렇고요. 옆면은 이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수선반입니다. 현재 이것도 수선반인데 양자 감정에는 1123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송나라 때의 시기죠. 북송 말에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러한 도자기들이 좀 비슷비슷한 도자기들이 많이 주변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장한 분의 도자기는 조금 특별한 곳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출처도 알고 있지만 오늘은 그런 개인적인 출처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요와 균류에 관련된 부분이니 여요와 균류 구별에 있어서 어떤 도자기인가에 대한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감정하고 있는 기구, 특히 양자 감정이라는 기구에 관련돼서 듣기만 들었지 한 번도 보지 못하거나 해보지 못하신 분들은 이런 기구로서 감정을 하는구나 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것은 1109년이라고 되어 있죠. 감정 필정이 연하잔, 작은 잔입니다. 이것은 1109년에 나왔다라고 인식이 되는 감정 필정인 것 같습니다. 보여지는 것은 이것이고요. 이거는 수선반 대만 박물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여유가 있는가 국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그런 여유, 다시 말해서 파편 두 조각에 1억이 넘게 2년 전에 경매 낙찰되는 그런 기물처럼 우리나라의 완전한 깨어지지 않는 여유, 특히 철종 말에서 휘종까지 1106년간 약 20년간 관에서 관료로서 한 여유, 만들어진 여유, 그 여유가 100점 미만으로 있는 것이 그 위에 밝혀지지 않는 것이 만약에 우리나라에 진본을 가지고 있다면 엄청난 가치를 하고 있겠죠. 또한 그런 가치를 밝혀내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양자 감정으로 해서 밝혀낼 것인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그런 성분 검사를 하는 기구에 넣어서 통 안에 넣어서 그 검사를 해서 진위 여부에 대한 그 자료와 일치하는지 그때 시대의 상황의 성분과 일치하는지를 보고 판별을 하는 그런 기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감정이 맞다 맞지 않다라는 이야기들을
일반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만약에 맞다, 맞지 않다를 떠나서 우리는 그러면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래서 그런 것과 더불어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안목으로도 할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조금 전에 보였던 확대기행을 통해서 얼마나 연대감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 그게 송나라 건지 원나라 건지 명나라 촉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둘째라 하더라도 첫 번째는 그만큼 자연 노화가 일어난 기물이 맞는지 도자기가 맞는지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적어도 제가 감정사는 아니지만 적어도 양자감정이라든지 어떤 기구에 나왔다 하더라도 제가 한 번 더 그러는 것은 그런 학대기행을 통해서 제가 공부한 지식 내에서 그러한 부분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 조금 더 근접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여요와 균류에 관련된 부분, 제가 보여드린 것들 중에 여요도 있고 균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여요고 어떤 것들이 균요인지 그냥 눈으로 본다고 해서 또 색상으로 본다고 해서 그게 여요, 균요인가에 대한 부분은 실제 눈으로 실물을 보더라도 정확하게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확대경으로 보면 0.1초 만에 보자마자 알 수 있는 그런 징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구별하는데 이런 확대경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감정에 대한 부분은 그러한 공부들 또 그러한 자료들을 무시를 하지 말고 많이 알면 알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만큼 왜 보이는지 다음에 기회가 될 때 참고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면서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